여러분 반갑습니다. 부동산 경매의 문을 두드린 여러분이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완벽하게 정복해야 할 관문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말소 기준 권리입니다. 자, 이것을 모르고 경매에 뛰어드는 것은요, 마치 지도도 없이 낯선 숲을 걷는 것과 같습니다. 오늘 저와 함께 이 절대적인 기준을 한번 제대로 파헤쳐보시죠. 경매는요, 단순히 집을 싸게 사는 기술이 아닙니다. 이 집을 샀을 때 그 안에 얽혀있는 남의 빚까지 내가 떠안아야 하는지를 판단하는 권리 분석이 핵심 중의 핵심이죠. 만약 말소 기준 권리를 모르면요, 낙찰가 외에 수억 원을 생돈으로 더 물어줘야 하는 그런 비극이 생길 수 있습니다. 정말 무서운 일이죠. 자, 그럼 말소 기준 권리란 무엇일까요? 쉽게 말해서 등기부 등본에 적힌 수많은 권리들 중에서요, 낙찰과 동시에 깨끗이 지워지는 말소 그룹과 낙찰자에게 끝까지 따라오는 인수 그룹을 나누는 심판과 같은 존재입니다. 이 기준점만 딱 찾으면요, 권리 분석의 90%는 끝난 셈입니다. 말소 기준 권리가 될 수 있는 자격은 법으로 딱 정해져 있습니다. 자, 딱 6가지만 기억하세요. 근저당, 가압류, 담보가등기, 경매 개시결정 등기, 그리고 배당 요구를 한 전세권 등입니다. 이 6인방 중에서 누가 가장 먼저 등기부에 이름을 올렸는지를 찾는 것, 이게 바로 우리의 첫 번째 임무입니다. 권리 분석의 대원칙은 냉정하게도 선착순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6가지 후보 중 날짜가 가장 빠른 권리가 그 물건의 대장이 되는 거죠. 이 대장, 즉 말소 기준 권리가 정해지면요, 그날을 기점으로 모든 권리의 운명이 결정되는 겁니다. 원리는 간단합니다. 말소 기준 권리보다 앞서 있는, 그러니까 선순위 권리는 낙찰자가 다 책임져야 합니다. 가방에 짐을 지는 것처럼 인수해야 하죠. 반대로 말소 기준 권리보다 뒤에 있는 후순위 권리들은요, 낙찰자가 잔금을 내는 순간 빗자루로 쓸어내듯 깨끗이 사라집니다. 실제 사례를 한번 볼까요? 2023년 5월에 은행 빚, 즉 근저당이 생겼습니다. 이것이 말소 기준 권리가 됩니다. 만약 1월에 들어온 세입자가 있다면 그 세입자는 대장보다 빠르니까 우리가 보호해줘야 합니다. 하지만 8월에 들어온 가압류는요, 대장보다 늦으니까 낙찰 후엔 전혀 신경 쓸 필요가 없는 것이죠. 어떠세요? 이해가 좀 되시나요? 우리가 찾아야 할 보물 같은 물건은요, 바로 말소 기준 권리가 맨 윗줄에 있는 집입니다. 은행 빚이 가장 먼저 있고 그 뒤로 빚들이 줄줄이 있다면요, 낙찰과 동시에 모두 사라지거든요. 우리 초보자분들은 이런 깨끗한 물건부터 시작해야 마음 편히 투자하실 수 있습니다. 반대로 위험한 신호는 무엇일까요? 등기부 가장 첫 줄에 은행빚도 아닌데 누군가 먼저 살고 있거나 소유권을 다투는 복잡한 권리가 있는 경우입니다. 겉보기에 가격이 싸다고 덥석 물었다가는요, 보증금 수억 원을 대신 갚아줘야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법에는 늘 예외가 있죠. 등기부에 없어도 우리를 괴롭히는 유치권이나 땅 주인과 건물 주인이 달라 생기는 법정지상권 같은 것들입니다. 이런 것들은 말소 기준 권리로도 해결되지 않는 강적들이니까요, 전문가의 조언을 듣거나 공부를 더 깊게 하셔야 합니다. 수학적으로 한번 계산해 볼까요? 시세 8억짜리 집을 6억에 낙찰받아 좋아했는데 알고 보니 말소되지 않는 보증금 3억을 인수해야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결국 9억의 집을 사는 꼴이 됩니다. 시장가보다 더 비싸게 사는 이런 경매사고는요, 바로 이 말소대진 권리를 놓칠 때 일어나는 겁니다. 말소 기준 권리는 복잡한 경매 권리 분석의 뿌리입니다. 이 뿌리만 단단히 잡고 있다면 어떤 바람에도 흔들리지 않는 안전한 투자를 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배운 내용을 등기부 등본을 보며 직접 한번 연습해 보세요. 궁금한 점은 언제든 물어봐 주십시오. 감사합니다.